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괴의 해석 31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90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례무망, 산천대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과 같이 전통적인 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례무망 한자글을 보겠습니다. 무망, 원형, 이정, 기비정, 유생, 분리, 유효왕. 무망은 크게 형통하고 고으면 이롭다 하니 그 바른 것이 아니면 재앙이 있다 하니 갈 데가 있으면 이롭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망자의 의미는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망령된다, 도리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무망, 망령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도리에 어긋남이 없다. 즉 무망은 천명에 순응하여서 아무런 사심 없이 천리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실하고 참되어서 거짓됨이 없는, 망령됨이 없는 것을 무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계는 건천이고 학계는 진뇌이죠. 즉 상계근은 하늘, 강건함, 차가움, 군주, 겨울, 부유하다의 물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계지는 울의 움직임, 진동, 동쪽, 장남, 나아감, 전진, 수레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늘의 벼락이 크게 치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 즉 망령됨이 없이 생각해라 이 말이죠. 즉 하늘의 무서움을 알고 사특한 마음이 들지 않고 원래의 마음으로 되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전체적인 의미인데 고사역에서는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보겠습니다. 고사역에서는 무망을 소재로 하여 도리에 어긋나거나 어긋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한자글을 보겠습니다. 무망, 원형, 이정, 기비정, 유생, 분리, 유효황. 무망은 가장 형통하도다, 이롭다는 점이다. 고을 사람을 바르게 하지 않아서 재앙이 있으니 하는 것이 있으면 이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늘 아래 우레가 오르니 만물이 나서 점점 자라나는 것이니 도리에 어긋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망의 의미는 도리에 어긋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원형은 가장 형통하다. 이점은 이점이며 점에 물으니 이롭다. 그 다음 기비정 유생, 고을 사람이 바르게 하지 않아서 재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리 유효왕, 갈 곳이 있으면 이롭지 않다. 즉 행하는 것이 있으면 이롭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고을 사람이 바르게 하지 않아서, 즉 도리에 어긋나서 이롭지 않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론으로 여기 기비정 유생 해가지고 이 정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를 정자죠. 바를 정자인데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요인은 이 정, 이 글자가 많이 나죠. 이 글자를 모두 바르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글자가 있는데 이거를 왜 굳이 이 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자를 바르게 해석하느냐 해가지고 유력한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을 기존의 바르다로 해석하는 견해가 의리학적 견해, 다수설적인 견해인데 다사는 일을 치른다, 일을 한다, 일사로 해석합니다. 근데 고사역에서는 이 정을 전복의 이 복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고사역의 관점에서 계속 보면은 다산의 관점과 연결해서 보면은 기존의 해석에 대한 이해가 폭이 넓어지니까 고사역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산의 관점도 같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개별 구체적인 사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요, 무망, 도리에 어긋남이 없다. 왜 어긋남이 없다? 왕길, 가면 길하다. 즉 고을 사람들이 어긋남이 없이 농사를 지으니까 그대로 행하면은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6이 불경확, 경작하지 않아서 수확할 것이 없다. 즉 경작하지 않으면서 수확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치혀, 황무지를 개간하지 않아서 경작할 것이 없다. 즉 이 유효왕, 갈 곳이 있으면 이롭다. 농사 짓는 사람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하면은 열심히 농사 지으면 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3 무망지제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재앙이다. 도리에 맞지 않는 재앙이 아니라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어서 나온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계지우 어떤 사람이 소를 메어둔다. 행인지덕 행인이 얻었다. 즉 메어둔 소를 어떤 사람이 가져갔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업인지제 업인에게 생긴 재앙이다. 즉 고을 사람이 소를 잃은 것은 소홀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사 가정 소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무구 고을 사람이 소를 잃고 점을 치니까 이 소를 찾을 수 있다는 점괘를 얻으니 길조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망지질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병. 이때 병은 질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한 방해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약유희 약을 쓰지 않아도 낫는다. 즉 아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소홀히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므로 약을 쓰지 않아도 소를 찾으면 절로 낫는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무망 상구의 무망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행한다. 유생 소를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게 재앙인데 이것은 이 병이 이제 유생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율이 이룰 게 없다. 도리에 어긋나게 행하면은 소를 잃고 병들어서 잃을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고사익의 관점인데 그러면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에 관한 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구 한자부터 보겠습니다. 무망 왕길 무망인이 나아가면은 길하다. 즉 이 무망이 망령됨이 없이 행동해라 제대로 해라 이 말인데 그럼 무망은 망령됨이 없이 행동하면은 나아가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 상관성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을 이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죠. 이 부분도 예전에 한 것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불경확 유기 불경확 불치여 정리 유유왕 밭을 갈지 않고도 거둔다 하니 갈지 않고도 새로운 밭처럼 기름지니 곧 갈 바가 있어서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3을 보겠습니다. 무망지제 혹계지우 행인지덕 업인지제 무망의 재앙은 혹 어떤 이가 소를 메어 놓았다 하나 소를 행인이 얻음에 마을 사람들의 재앙이로다. 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인이 소를 얻은 것은 업인 마을 사람의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사 가정무구 가히 바르게 하니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정을 발을정으로 보는 기존의 견해와 일사로 보는 다산의 견해와 전복으로 보는 고사익의 관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유고 무망지질 물약유희 무망의 병은 약을 쓰지 않아도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망령됨이 없는데도 생긴 질병이다. 약을 먹지 않아도 낫는다. 즉 이치에 어긋나면은 이치에 어긋난 헛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이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상구 무망 행유생 무유리 무망에서 더 나아가면은 재앙이 있으니 이룰 밖에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망을 한번 끊고 행유생을 이렇게 끊는데 또 다른 견해는 무망행까지 이야기하고 유생을 이렇게 끊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설 대립을 예전에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어서 다산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무망 원형 이정 기비정 유생 분리 유유왕 무망은 군주가 형통하고 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이롭다. 그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에 큰 재앙이 생길 것이다. 가는 바를 둠이 이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구를 보겠습니다. 무망 왕길 무망 왕 세 개를 해가지고 이제 끊고 그 다음에 길로 해석하죠. 경방스럽게 도망가지 말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길할 것이다. 그 다음 6위는 불경학 불치여 정리 유유왕 밭을 힘들어 경작하지 않았는데도 수확하게 되며 불을 질러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는데도 수확하게 되어 갈 곳이 있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이제 다사는 여기를 농사의 관점에서 화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3 무망지제 혹계지우 행인지덕 업인지제 경망스럽게 도망가지 못하게 한 까닭에 생긴 재앙이니 혹 도망친 소를 잡아맬 수 있을 것이다. 길을 가던 행인에게는 소를 얻음이 있게 되겠지만 마을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4 가정무구 일을 맡아 처리할 수 있으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5 무망지질 물약유희 망령됨이 없이 생긴 질병이니 약을 쓰지 않아도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3.9 무망 행유상 무유리 망령됨이 없이 행한 것이나 뜻하지 않은 재앙이 따를 것이니 이룰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그러면 기존의 이제 고사역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한글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천례무망은 이제 무망은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을 사람이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행했을 때는 길하나 도리에 어긋나게 행하면 이룰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망은 도리에 어긋남이 없다. 즉 가장 형통한 이유는 어긋남이 없이 도리에 맞게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롭다는 점이다. 점이 이로운 것은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비정 유생, 기는 업인을 가리키며 기비정 유생은 이제 고을 사람들이 여기 보면 고을 사람들이 바르게 하지 않아서 얻은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재앙은 일을 하지 않고 수확할 것도 없고 소를 잃고 병이 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리유유왕 갈 곳이 있으면 이롭지 않다. 즉 도리에 어긋나면 이롭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무망의 전체적인 취지는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구를 보겠습니다. 무망왕길 무망은 고을 사람들이 도리에 어긋남이 없다. 그래서 가면 길하다. 즉 고을 사람들이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농사를 지으니까 그대로 행하면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6.2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불경확, 불치여, 분리유유왕, 증리유유왕을 보면은 밭을 갈지 않고 수확할 게 없고 개간하지 않아 경작할 게 없으니 갈 곳이 있으면 이롭다. 또 다른 해석은 밭을 갈지 않으면서 수확하려고 하고 개간하지 않으면서 경작하려고 하니 어찌 갈 곳이 있으면 이롭겠는가 이렇게 이제 반의적으로 해석하죠. 이야기하죠. 즉 불경작은 경작하지 않아서 수확할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경작하지 않으면서 수확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불치어도 똑같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지 않아서 경작할 것이 없다. 황무지를 개간하지 않으면서 경작하려고 하면 망시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증리유유왕 고을 사람들이 밭을 갈지 않고 수확하려고 하고 개간하지 않으면서 경작하려고 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서 어찌 갈 곳이 있으며 이롭겠는가. 즉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즉 이해를 하지 않고 수확만 바라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생각을 가지면 얻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6.3을 보겠습니다. 무망지제 재앙이 도리에 맞지 않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생긴 것이니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계지유 어떤 사람이 소를 메어두었다. 업인지제 행인지득 행인이 얻었다. 즉 어떤 사람이 메어둔 수를 가져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업인지제 행인이 소를 끌고 간 것은 반사적으로 업인이 이것을 소홀히 다루어서 생긴 것이니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재앙이다. 즉 자신이는 자기가 잘 챙겨라 이 말입니다. 그 9.4 가정 점의 물원이 가하다. 즉 소를 찾을 수 있다. 무구 소를 잃고 난 다음에 소에 관해서 점을 쳤는데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즉 길조로 넣어서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9.5 무망지질 이제 이 질의 의미는 구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두고 하는 근심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무망지질은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물량유의 약을 쓰지 않아도 낫는다. 즉
그냥 생긴 병이 아니라 소를 소홀하게 다룬 데서 나온 것이니 이런 병은 약을 쓰지 않아도 소를 찾게 되니까 저절로 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구, 무망행류생, 무유리,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행하나 재앙이 있어서 이로울 게 없다. 도리에 어긋나게 행하지 말라. 재앙이 있어서 이로울 게 없다. 도리에 어긋나게 행하니 재앙이 있어서 이로울 것이 없다. 이 세 가지 모든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도리에 어긋나게 행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니 무망행이다. 그래서 소를 잃어버리게 된 재앙이 있게 되는데 이로울 게 없는 것은 고을 사람들이 도리에 어긋나서 행하면 수확할 것이 없고 메어둔 소를 잃어버리고 이로써 병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인류처럼 해라. 단디해라 이 말이죠. 자, 여기가 이제 천례 무망에 관한 일반적인 고사의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26번째 개인 산천대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천대축은 풍천서축, 9번계 풍천서축은 고사역에서는 농사에, 그러니까 농작에 관한 이야기인데 산천대축에서는 그 가축을 키우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대축, 크게 축적한다고 이야기하죠. 한짝을 보면은 대축, 이정, 불가식, 길, 이섭대천. 대축은 고점에 이롭다 하니 집에서 먹지 않으면 길하니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 그래서 대축의 의미를 크게 쌓는다, 크게 축적한다고 합니다. 축은 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축의 상황은 확장하는 여름이 아니라 결실을 하는 가을과 겨울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상께는 간산이고 학계는 건천이죠. 간은 저지하다, 멈추다, 절제, 좁은 길, 열매, 소인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계근은 하늘, 강건함, 군주, 차가움, 겨울, 부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늘이 산속에 있으니까 하늘처럼 광대함을 산으로서 축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여기에 불가식, 집에서 먹지 마라. 이 말은 이제 천하의 인재를 집에서 키우지 말고 세상 밖에 출사하라는 의미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기존의 논의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달리 고사역에서는 이 대축의 관점을 이제 곡식이란다. 그 가축을 키우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축 기르는 일을 소재로 목축하는 사람이 가축을 기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가식, 집에서 키우지 말고 들판에 나가서 이제 풀을 먹여라 이런 의미겠죠. 그 한자로 보면은 대축, 이정, 불가식, 길, 이섭대천. 대축은 이롭다는 점이다. 가축을 집에서 먹이지 않으니 길하도다. 이섭대천.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축은 축적한 것이 크다. 이정은 이롭다는 점이다. 불가식, 가축을 집에서 먹이지 않고 이제 넓은 들에 가서 풀을 먹여라 이 말이죠. 이섭대천,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 이 이야기는 목축하는 사람이 가축을 집에서 먹이지 않고 들에 가서 키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별 구체적인 효를 보겠습니다. 초효, 유려, 위태로움이 있다. 즉 목축하는 사람이 가축을 몰고 넓은 들로 나아가면 위험이 있겠죠. 근데 이의 멈추는 게 이롭다. 즉 가축을 몰고 멀리 나아가게 되면 위험하게 되니까 멈추는 것이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의, 여탈복, 수레의 바퀴통이 떨어져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축을 일반적인 의미는 뒤쫓아가다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좋은 말을 교배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자 축을 교배한다고 해석합니다. 이간정, 어려움에 대해서 점에 물으니 이롭다고 한다. 즉 말을 교배시키는 어려움에 대한 점에 관해서 물으니 이롭다는 점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일한여희, 매일 수레를 타고 가축을 지키는 것을 연습한다, 익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목축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축을 지키는 것을 훈련함으로써 가축을 보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사, 도무지곡, 송아지 뿔에 막을 대는 거죠. 나무를 대가지고 송아지도 보호하고 사람도 다치는 걸 방지하니까 원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6. 분시지야, 거세한 돼지를 무리에 가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두어서 거세한 돼지는 살이 많이 쪄서 이제 좋은 거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길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구의 하천지구, 하늘의 비호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 관점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논의에 관한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자글을 보면은 유려이이, 초구는 위험한 일이 있음이니 그만두는 것이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구이 여탈복, 수레의 바퀴통이 벗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여탈복의 상황에 이르러서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서는 바퀴통이 벗겨지는 이야기만 있지 상황에 대한 준칙은 없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93 양마축 이간전 일한여희 이유황, 좋은 말을 뒤쫓는 것이니 일이 어려울수록 곧아야 이롭다 하니 날마다 수레몰이와 호의함을 익혀서 갈 바가 있는 것이 이롭다. 여기서 이제 축을 쫓아간다로 이야기하죠. 즉 양마축은 좋은 말을 쫓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일한 여인은 매일 수레를 타고 가축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4 동우지곡 원길, 송아지의 빗장을 다하니 크게 길하게 될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5 분시지하 길, 거세된 돼지의 어금니이니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천지구, 상구 하천지구형, 저 하늘의 넓은 거리니 형통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이제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한번 있었죠. 이어서 다산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대축 이정, 불가식길 이섭대천, 대축은 일을 맡아 처리함이 이로울 것이다. 군주의 녹봉을 받아서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니 길하게 될 것이다. 큰 내를 건너는 일은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초구를 보겠습니다. 유려이이, 위태로움이 있으나 현명하게 처신함으로써 마침내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이의를 이기로 해석해가지고 기존의 의미는 그친다의 의미인데 여기 다사는 자기 자신으로 해석하죠. 셀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약간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2 여탈복, 운행하지 않도록 수레의 복터를 벗겨 놓는다. 93을 보겠습니다. 양마축 이간정 일한여의 이유유왕, 도망간 우량한 말을 잡으러 쫓아간다. 험난하고 어려운 일을 성사시키며 이룰 것이다. 날마다 수레를 호위하는 일을 연습합니다. 그 가고자 하는 곳에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4 동우지국 원길, 송아지의 뿔마기를 하고 있으나 군주는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65 분시지하 길, 그 거세한 돼지를 붙들어 메어두는 나무의 말뚝이니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39 하천지구형, 사방으로 뚫린 하늘의 네 거리의 길을 짊어지니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고사역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글 정리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천대축은 목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축을 기르는 일을 소재로 해서 목축하는 사람의 일상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대축은 일반적인 의미는 축적한 것이 크다. 그리하 해서 풍천소축은 그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인데 산천대축은 목축, 그러니까 동물을 가축을 키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 이롭다는 점이다. 축적한 것이 크기 때문에 이롭죠. 불가식, 가축을 집에서 먹이지 않는다. 즉 가축을 멀리 데려가서 들에서 키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집에서 먹이지 않고 멀리 교회에서 나가서 기르니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초구를 보겠습니다. 유려이기 이이, 유려는 위태로움이 있다는 이야기다. 즉 목축하는 사람이 가축을 몰고 가는 위태로움을 만났다는 이야기다. 이이 멈춘다는 말이다. 즉 멈추는 게 이롭다. 즉 목축하는 사람이 위태로움을 만나는데 가축을 몰고 멀리 나아갔다가 위태로움을 만났으니 가는 것을 멈추면 이롭다고 합니다. 92 여탈복, 수레의 바퀴가 떨어져 나갔다. 93 양마축 이간정, 양마축, 이때 축은 원래 뒤쫓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축을 교배한다의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양맞축은 좋은 말을 교배한다. 즉 좋은 말을 교배시켜서 우량한 말을 만드니까 목축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간증은 어려움에 관한 점은 이롭다. 즉 말을 교배시키는 것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점에 대해 교배시키는 어려움에 대해서 점을 치니까 좋은 괴를 받았으니까 잘 교배했다 이 말이죠. 일한여희 매일 수레를 타고 가축을 지키는 걸 익힌다. 즉 목축하는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축을 잘 지키는 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해서 자신의 가축을 보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유왕 갈 곳이 있으면 이롭다. 즉 수레를 타고 가축을 지키면서 훈련하였으니 가축을 몰고 멀리 들로 나가서 목축을 하면 이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사 동우지곡 송아지 뿔에 뿔마기를 대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송아지도 보호하고 사람도 보호하는 기본적인 일이죠. 원길 가장 길하다. 즉 송아지가 뿔이 처음에 생기면은 들이받고자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를 방치하게 되면은 사람도 다치고 송아지도 해를 입으니까 뿔마기를 하면서 서로 다치지 않으니까 이 점이 가장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6. 분시지하는 거세한 돼지를 우리에 가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세한 돼지를 돼지가 살찐 고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에 가두니까 전체적으로 길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천지구에 대해서는 상구 하천지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의 대도를 짊어지니 형통하다. 어찌 하늘을 두려워하겠는가? 형통하다. 하늘의 보호를 받으니 형통하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늘의 보호를 받으니 가축을 기르는 게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천례무망, 망령됨이 없이 행하는 그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이 천례무망을 이제 기존의 고사역의 관점에서는 망령됨이 없이 일하는 것을 이제 어긋난 경우가 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했고, 산천대축에 대해서는 소축과 달리 목축하는 이야기에 관한 고사역의 관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